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레크리에이션 차량 RV에 대한 두 편의 영상 중에서 두 번째로 견인 차량과 RV 중량과 관련된 용어, RV 문제점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것입니다. 견인 차량과 RV 중량에 대한 용어들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견인 차량이나 RV를 선택할 때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브 웨이트는 공차 중량 또는 정비 중량인데 견인 차량이나 클래스 A, B, C와 같이 차량 자체가 RV인 경우 공장에서 출고될 때의 중량입니다. 즉, 구매자가 선택한 기본 옵션이 설치되어 있고 연료 탱크에 연료가 있어서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운전자가 타고 있지 않고 어떠한 추가적인 화물도 없을 때의 무게입니다. 따라서 공차 중량은 차량이나 RV 제작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드라이 웨이트는 건차 중량으로서 주로 견인하거나 싣고 이동하는 RV에 적용되는 중량인데 견인 차량이나 클래스 A, B, C의 공차 중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장에서 출고했을 때의 RV 중량으로 물탱크도 비워 있어야 합니다. Gross Vehicle Weight, 즉 차량 총중량은 견인 차량과 RV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이 타고 있으며 추가적인 화물이 있을 때의 중량입니다. 따라서 차량이나 RV 제작 회사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측정하거나 계산해야 합니다. Gross Trailer Weight는 트레일러 총중량으로서 견인하거나 싣고 이동하는 RV 경우에 차량 총중량 대신에 사용하기도 하는 용어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견인하거나 싣고 이동하는 RV에 대해서 트레일러 총중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Gross Vehicle Weight Rating은 차량 총중량 등급으로서 측정하는 값이 아니라 차량이나 RV가 제작될 때 정해지는 중량으로 차량이나 RV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최대 무게입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차량이나 RV 총중량이 차량 총중량 등급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Payload Capacity는 최대 탑재량으로서 차량이나 RV에 탑재할 수 있는 최대 중량입니다. 즉, 차량 총중량 등급과 공차 중량 또는 건차 중량의 차이입니다. 최대 탑재량은 최대 화물 운반량, Cargo Carrying Capacity라고도 합니다. Gross Axle Weight Rating은 차축 총중량 등급으로서 차량이나 RV 차축이 안전 운전을 허락하는 최대 중량입니다. 차축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차축마다 값이 다릅니다. 차축 총 중량 등급은 차량이나 RV가 제작될 때 결정되는 것으로서 제작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Tongue Weight 또는 Hitch Weight는 연결부 중량인데 RV가 견인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연결부에 가하는 하중으로서 보통 RV 중량의 10 내지 20%라고 합니다. 모든 견인 차량은 안전 운전이 가능한 최대 연결부 중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견인 차량에 RV가 연결되어 있으면 견인 차량의 총중량에 연결부 중량을 포함합니다. Gross Combined Weight Rating은 통합 총중량 등급으로 RV를 견인하거나 싣고 이동할 때 견인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최대 총중량으로 차량 제작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차량 총중량 등급은 견인 차량이나 RV 각각에 대한 등급이지만 통합 총중량 등급은 견인 차량과 RV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총중량 등급을 견인 차량에 적용한 것입니다. 클래스 A나 클래스 C 모터홈도 별도의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해진 통합 총중량 등급이 있습니다. 차량 총중량과 트레일러 총중량의 합이 통합 총중량 등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Towing Capacity 또는 Tow Rating은 최대 견인 중량으로 견인 차량이 견인할 수 있는 최대 중량으로서 차량 제작 회사에서 제공하는 값은 견인 차량의 통합 총중량 등급에서 공차 중량을 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할 때는 통합 총중량 등급에서 견인 차량의 현재 총중량을 빼야 합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견인해야 하는 RV 총중량이 견인 차량의 최대 견인 중량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RV를 견인할 때 안전운전을 위한 80 견인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견인하는 RV 총 중량이 견인 차량의 최대 견인 중량의 8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0 견인 원칙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해서 실제로는 도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RV를 소유한 사람들의 경험에 따르면 경사가 급한 도로를 운전할 때는 80 견인 원칙도 위험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량과 관련된 값을 계산하여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세 가지 경우의 예를 들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중량의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 견인 트럭. 차량 총 중량 등급은 8,000, 공차 중량은 5,000, 따라서 최대 탑재량은 3,000입니다. 이 트럭의 현재 탑재량을 1,000이라고 한다면 현재 총 중량은 6,000입니다. 따라서 현재 총 중량이 총 중량 등급보다 작으므로 차량 자체로서 안전운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경우, 클래스 C. 차량 총 중량 등급이 11,000, 공차 중량이 8,000, 따라서 최대 탑재량이 3,000입니다. 현재 탑재량이 1,500, 따라서 현재 총 중량이 9,500이므로 총 중량 등급보다 작아서 차량 자체로서 안전운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트럭이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경우. 첫 번째 예와 같은 경우로서 현재 총 중량이 6,000으로서 총 중량 등급보다 작아서 안전합니다. 트레일러의 차량 총 중량 등급은 5,000, 건차 중량이 3,000, 현재 탑재량이 1,000이므로 현재 총 중량이 4,000으로서 총 중량 등급보다 작아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연결부 중량은 RV 총 중량의 10%로 가정하여 400입니다. 따라서 견인 차량의 연결 시에 RV 총 중량은 3,600입니다. 견인 차량의 통합 총 중량 등급이 12,000, 견인 차량의 현재 총 중량은 공차 중량 더하기 탑재량 더하기 연결부 중량으로 6,400입니다. 현재 최대 견인 중량은 통합 총 중량 등급 빼기 현재 차량 총 중량이므로 5,600으로서 RV의 현재 중량 3,600보다 큽니다. 또한 3,600은 최대 견인 중량의 약 64%이므로 80 견인 원칙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최대 견인 중량을 계산할 때는 연결부 중량을 견인 차량의 총 중량에 포함하지 않고 RV 총 중량에 포함해서 계산하는데 결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결부 중량을 포함하지 않은 견인 차량의 총 중량이 6,000이고 통합 총 중량 등급이 12,000이므로 최대 견인 중량이 6,000입니다. RV 총 중량은 연결부 중량을 제외하지 않았으므로 4,000입니다. 역시 최대 견인 중량이 RV 총 중량보다 큽니다. 또한 4,000은 최대 견인 중량의 약 67%이므로 80 견인 원칙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RV에 대한 고려사항 및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V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견인 차량이나 차량 자체가 RV인 클래스 A, B, C인 경우 디젤 엔진과 휘발유 엔진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젤 차량이 흔한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휘발유 차량과 디젤 차량의 장단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휘발유 차량은 주유소나 차량 정비소가 많아서 편리하고 디젤 차량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며 추운 날씨에 디젤보다 안정적입니다. 또한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런데 휘발유 차량의 경우 엔진의 회전력이 디젤보다 낮아서 견인 중량도 낮습니다. 디젤 차량은 연비가 휘발유보다 최대 약 10%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회전력이 높으며 따라서 견인 중량도 높습니다. 그리고 언덕길에서 속도 유지가 수월하고 엔진의 수명이 길며 중고 차량의 값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런데 디젤은 휘발유보다 비싸고 미국의 경우 주유소나 차량 정비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의 경우 가속이 느리고 최고 속도도 다소 낮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덜 안정적이고 승차감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RV 업계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행이 제한되면서 독립적인 여행이 가능한 RV의 수요가 늘어서 RV 제조업체들의 판매 실적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RV 제조업체들은 아직도 문제가 많은 RV를 생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미국 RV의 가장 큰 문제는 전체적으로 품질이 낮다는 것입니다. 가격 경쟁 때문에 값싼 재료로 값싸게 제작하여 RV 품질에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 수리를 해줘야 하는 비용이 커서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으니 다시 값싼 재료로 제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자동차처럼 로봇이 제작 과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수작업으로 다량을 생산하려니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RV 60%가 출고 전에 품질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눈을 현혹하려는 화려한 장치에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 냄새에 대한 구매자의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0불 정도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간단한 장치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RV의 낮은 품질 때문에 많은 RV 구매자들은 구매 직후부터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고생을 하지만 보증과 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수리를 위해서 수개월을 기다리고 수리 후에도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서 RV를 구입한 후 장기간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새 RV를 구입하면 수리를 위해서 보통 2년 정도 판매상에게 RV를 맡겨놓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보증기간인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리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RV 구매자들의 리뷰를 보면 RV를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RV를 제작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RV 제조사들은 RV는 일반 차량이 아닌 주택과 같은 것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속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면서 그렇게까지 많이 수리를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RV 판매상들이 RV 중량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구매자들에게 지금 갖고 있는 차량으로도 쉽게 견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전 중에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RV이기 때문에 중형차로 견인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경우도 앞에서 언급한 중량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면 실제로는 중형차로 견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RV를 산 후에 추가로 트럭을 구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편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RV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지만 조그만 주택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도 있으므로 엄청난 지출입니다. 게다가 언급한 RV 문제를 알게 되면 RV 구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고 RV를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중고 RV는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초기에 발생했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RV는 가치 하락이 크기 때문에 새 RV를 구입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현명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RV든지 중고 RV든지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비슷한 모델을 렌트해서 짧은 기간이라도 이용해서 만족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렌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잘 알려진 RV 렌탈 서비스 업체에는 RV Share, Outdoorsy, Cruise America, Camper Travel Bookings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RV Share와 Outdoorsy는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최근에 가장 활발합니다. 웬만한 도시에는 RV 판매 업체가 있는데 렌탈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